자, 파워 시리즈는 어떤 파워라는 말은 여기 몇 승을 곱하느냐 이게 파워니까 이 상수항이 있고 그 다음에 요 1차항, 2차항, 3차항이 파워로 계속 올려가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올려가면서 파워 시리즈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무한급수입니다. 여기 상수항 1차항은 이제 x0 부근에서 이제 전개를 했으니까 x0의 1승 x 빼기 x0의 1승 x 빼기 x0 2승 이런 식으로 되게 되고 앞에 이제 여기 개수가 있고요. 파워 시리즈를 전개하는 x0 근방으로 전개할 때 전개를 하는 센터라 그러고 앞에 붙는 건 당연히 이제 개수죠. 많은 경우에 x0가 이게 0일 때가 많고요. 뭐 0이 아닌 경우도 물론 있죠. x0가 0일 때 이제 파워 시리즈는 그냥 x에 대한 파워로 전개가 되고 일반적으로는 x 빼기 x0에 대한 파워로 전개가 되고 얘가 무한급수가 아니고 시그마로 주어진 것을 전개를 해내면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렇게 전개를 해놓고 풀어보는 거가 그 실수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고요. 그냥 뭐 시그마로 해놓고 풀어도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시그마로 해놓고 그냥 풀면은 관계식이 분명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풀면은 그 관계식이 눈에 또 잘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파워 시리즈에는 여기 x 빼기 x0에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이런 거가 없고요. 2분의 1승 이런 것도 없습니다. 네거티브도 없고요. 음수가 붙는 것도 없고 2분의 1승, 3분의 2승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x 빼기 x0의 빵승이겠죠. 0, 1, 2, 3, 4 이런 것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초항이 1이고 공비가 x인 무한급수는 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정석에서 어떻게 됩니까? a 나누기 1 마이너스 r 이렇게 외우고 있었죠. 초항이 1이고 공비가 x니까 요 급수를 딱 하게 되면은 값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수렴하기 위한 이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죠. 익스포넨셜 x를 테일러 전개해 놓으면은 쫙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am이 앞에 개수가 m 팩토리얼 분의 1이 되고요. x 대신에 ix를 집어넣으면은 이쪽은 허수들이 나오게 되고 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얘들은 실수들이 나오게 되니까 실수 파트를 다 모아놓으면은 코사인 x에 대한 테일러 전개가 된다 그랬고 허수 부분을 다 모아놓으면은 허수는 빼버리고 사인 x가 된다 그랬는데 파워 시리즈의 구체적인 애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시험 관련해서 네, 질문이 왔는데요. 시험장에 계산기는 안 됩니다. 계산기는 슈퍼컴퓨터이기 때문에 요즘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테이블은 다 외워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인테그레이션 테이블이 너무 복잡한 거는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그렇게 복잡한 인테그레이션이 뭐 필요 없도록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닝 페이퍼는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예, 미분 방정식에 공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미분 방정식 그 과목을 들을 때 뭐 A4 용지 앞뒤 장으로 빡빡하게 공식을 적어 와도 좋다. 예, 특히 미국 대학에서는 뭐 그렇게 허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라플라스 트랜스폼 기본 공식을 다 외워가지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파워 시리즈를 푸는 거는 이제 점화식을 구해야 되는데 미분 방정식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보통 이제 PN이나 QN이 뭐 다항식인 경우가 많고 뭐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주어졌다 그러더라도 지금 보니까 사인과 코사인을 테일러 전개를 하면은 일단 무한급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파워 시리즈로. 익스포넨셜 x도 마찬가지고요. 다항식 또는 우리 공학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함수들은 파워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얘도 파워 시리즈, 얘도 파워 시리즈면은 y를 파워 시리즈로 게싱을 해가지고 풀어서 요 계수들에 대한 관계식을 구해서 그 관계식으로부터 솔루션을 구하면 됩니다. 어떤 형태로? 파워 시리즈로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x의 m승은 m 곱하기 x의 m-1승이 되게 되고요. 상수항은 없어지니까 여기 n이 m이 1부터 제기 포함되겠죠.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 m-1이 앞으로 나오고 여기 차수가 하나 더 떨어져 가지고 이번에는 m이 2부터 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 식을 여기다가 넣고 이 식을 여기다가 넣어서 다시 x에 대한 파워 시리즈로 만들어서 0이 돼야 되니까 그 앞에 있는 계수가 전부 다 0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시그마 어떻게 되냐 그럼 m이 0부터 무한대까지 어쩌고 저쩌고의 x의 m승은 우변은 시그마 m이 0부터 무한대까지 0 곱하기 x의 m승일 테니까 얘들을 정리해 가지고 나온 식이 전부 다 0이 돼야 되니까 거기로부터 점화식을 구해서 풀게 되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보게 되면은 이제 y 프라임은 2xy 이렇게 되면 2x를 여기다 두고 y를 여기로 전개를 해보죠. 시그마를 그냥 막바로 써도 되지만은 저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은 조금 관계식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예제에서는 y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a0는 없어지게 되고요. 여기가 a1이 남게 되고 여기가 2a2x가 남게 되고 x3승에 있는 거는 3ax3 차수가 하나 떨어졌으니까 x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상수항이 있었지만은 여기는 상수항이 없죠. 그래서 얘는 0이 되고요. 여기는 2a2가 그 1차 항의 개수인데 여기는 2a0가 1차 항의 개수가 되니까 이 둘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2를 나누게 되면은 a2는 a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2 곱하기 a2가 잠깐만요. 이 x제곱이니까 3a3는 여기 x제곱이니까 x 이렇게 붙게 되는 거니까 2a1이 되는데 아까 a1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a3는 이제 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다음에 x 삼승에 나타나는 거는 a4 곱하기 a4 x의 삼승이 될 텐데 마찬가지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x의 삼성에 대한 거는 왼쪽에서는 4a4가 되고 여기서는 x의 삼성이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2a2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홀수항들은 전부 다 0이 돼버리고 짝수항은 얘는 a0고 얘는 a4는 여기서 a4는 2분의 1 a2인데 a2는 즉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제로가 되기 때문에 a4는 2분의 1 a0 마찬가지로 a6는 3분의 1 a4가 될 텐데 a4가 또 이렇게 되니까 구해보면은 점화식을 풀어보게 되면은 3팩토리얼 분의 1 a0가 돼서 홀수항은 저기 a1, a3, a5, a7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앞에 있는 이렇게 1, x의 제곱, x의 4승, x의 6승 이 부분만 다 묶어 놓으면은 a0를 이렇게 뽑아냈을 때 1, 1팩토리얼 분의 1, 2팩토리얼 분의 1, 3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t의 제곱이 되죠. 이건 t의 3승이 되니까 얘는 우리가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냐 그러면은 a0 곱하기 exponential t 얘는 exponential t의 테일러 전개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t가 x제곱이니까 값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으로는 완전히 노가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론상 좋은 성질들을 증명을 할 때 이렇게 저기 파워 시리즈 형태로 증명을 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론상으로는 중요한 접근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른 예제를 보겠습니다.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y는 0. 우리는 얘는 x 람다 제곱 더하기 1은 0이니까 하나는 코사인 x고 하나는 사인 x 금방 대수적으로 하면 금방 풀 수가 있는데 파워 시리즈를 이용해서도 풀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식이 상당히 복잡하니까 전개를 하지 않고 시그마로 막바로 풀겠습니다. y는 여기 이렇게 파워 시리즈 형태로 주어진 건데 여기서 개수 am을 다 구해야 되는데 두 번 미분을 해보게 되면 파워가 두 개가 떨어지게 되고 앞에 있는 개수가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제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얘를 s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s로 치환을 하게 되면 얘는 m-2가 s니까 m은 s 더하기 2가 되게 될 테고요. 얘는 s 더하기 2, 얘는 s 더하기 1이 되죠. s는 0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거고. 자, 미정계수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면은 이 마이너스가 붙게 되고 여기는 m이었는데 오른쪽 왼쪽을 다 맞추기 위해 가지고 얘도 그냥 s로 바꿔 치기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는 s고 여기는 m으로 나오게 되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모든 저기 그 항의 개수가 모든 차수에 해당하는 개수가 일치를 해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AS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AS에 이 부분을 나눠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구해지겠죠. 인덱스가 두 개씩 건너뛰니까 A2는 A0에 대한 식으로 구해지게 되고요. 이 마이너스가 여기로 가고 여기 S에다가 0을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는 2팩토리얼이 되겠죠. S에 1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홀수항 쪽이 나오게 되는데 마이너스 A1으로 전개가 되게 되고 여기는 3 곱하기 3 팩토리얼이군요. 그다음에 A4는 뭐 A2로 정의가 되는데 A2가 다시 이렇게 주어지는 거니까 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4 팩토리얼 분의 1 A0. A5는 A3에서 정의가 되는데 A3는 다시 A1에 대한 식이니까 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짝수 쪽은 A0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 이 홀수 쪽은 A1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답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쪽은 코사인 x에 대한 테일러 전개고 이 부분은 사인 x에 대한 테일러 전개니까 코사인 앞에 붙는 여기 C1은 A0고요. 사인 x 앞에 붙는 C2는 A2로 주어지겠습니다. 네, 여기도 역시 뭐 이론은 뻔한 거지만 계산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네, 뭐 이 시점에서 팝 퀴즈를 봐도 되지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봐야 되니까 진도를 조금 더 나가고요. 팝 퀴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팝 퀴즈는 테이크홈 팝 퀴즈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팝 퀴즈를 본다고 했으니까 팝 퀴즈는 드리긴 드리는데 테이크홈으로 하겠습니다. 자, 파워 시리즈에 대한 이제 이론이 중요한데요. 파워 시리즈를 뭐 이용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파워 시리즈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뭐 정석에서도 이게 부분합을 제일 처음에 생각을 해서 저기 n차까지 더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n 플러스 1차 항부터 나머지까지는 여기 나머지가 되죠. 리메인더. 근데 부분합이 수렴을 하면은 이 급수가 존재를 하는 거고 부분합이 발산을 한다든지 무한대로 간다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든지 진동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저기 정의가 되지가 않죠. 뭐 적분도 결국은 급수를 이용해 가지고 고등학교 정석에서는 구분 구적법을 이용해 가지고 적분을 정의했습니다. 뭐 적분을 또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특히 그 x를 특정한 값 x1으로 딱 정해 가지고 이걸 고정을 시켜서 부분합에서 여기서 x를 x1으로 딱 정해 가지고 그죠? x1으로 정해 가지고 부분합을 그냥 변수가 아닌 실제로 구체적으로 주어진 숫자들로 준 수열로 정의를 해 가지고 그 수열이 어떤 숫자로 수렴을 하게 되면은 요 sx1은 그 수렴하는 값으로 이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거는 얘가 수렴을 할 때 이 값이라 이 말입니다. 얘가 이 급수가 수렴하는 값이 sx1으로 정의가 되고 얘는 이 부분은 이제 부분합이고 나머지는 나머지다. 나머지는 리메인더죠. 나머지는 나머지죠. 뭐 고등학교에서도 뭐 급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을 테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여기 수렴 반경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어떤 급수는 x가 x0일 때만 수렴하는 게 있습니다. x가 x0면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 a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예. 이 수열이 a0만 계속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수렴을 하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별로 이제 거기 쓰잘데기가 없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트리비얼한 케이스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가 x가 x0로부터 r보다 작은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은 수렴을 하고 정확하게 r이 되면은 어떨 때는 수렴을 할 수도 있고 어떨 경우는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거리가 r보다 멀어지게 되면은 이제 발산을 하는 경우에 이때 이제 r이 경계가 됩니다. 거리 r이 x0로부터의 거리 r이 경계가 되는데 그 경계를 두고 컨버전스의 레이디어스라고 그런다. 수렴 반경이라고 그런다. 수렴 반경은 뭐 공식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식이 복잡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렴 반경분의 1은 r분의 1은 이렇게 된다. 앞에 계수가 이렇게 뭐 x의 뭐 m승 이렇게 주어져 있을 x의 m승이 아니라 어떤 어떤 숫자의 m승으로 주어지게 되면은 뭐 2m승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면은 뭐 x의 m승은 파워고요. 파워가 아니라 앞에 계수가 어떤 대수직으로 표시가 됐는데 뭐 m승이 붙었을 것 같으면은 아니면 2m승이 붙었다든지 그러면 요 공식으로 하면 좋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am의 m분의 1승이라는 거죠. 그 극한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여기 반지름분의 1이 여기 am 하고 am 플러스 1의 요 비율이 어디로 수렴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또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수렴하게 되면은 이게 수렴 반경은 이제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공식을 쓸 건지 요런 공식을 쓸 건지는 구체적으로 문제가 주어졌을 때 달라지고요. 정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am이 m 팩토리얼입니다. 그러니까 뭐 m승 이런 게 없으니까 여기에 am하고 am 플러스 1의 이제 비례로 따지는 게 좋은데 여기는 m 팩토리얼 분의 m 플러스 1의 팩토리얼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m 플러스 1이 남게 되죠.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 r분의 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r이 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수렴 반경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 무한급수를 전개한 센터 S만 수렴을 한다. 이 개수가 앞에 커지는 것들은 수렴하지 않게 되니까. 자, 이때는 지오메트릭 시리즈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앞에 개수가 전부 다 1이니까 am분의 am 플러스 1은 항상 1이죠. 그래서 극한을 해도 1이고 그러니까 r분의 1이 될 텐데 r이 1이 되는 거니까 x가 1보다 x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은 수렴하는 거고 1보다 크면은 그때는 발산을 하겠습니다. 자, exponential 함수를 이제 테일러 전개했을 때는 am 하고 am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얘는 m 팩토리얼 분의 1이고 얘는 m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요렇게 되면 요 비율이 요렇게 주어지는데 m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r분의 1은 0이 되니까 r이 무한대가 돼서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이제 수렴을 하게 되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x의 모든 파워가 있는 게 아니라 어 x의 3m승만 고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기 수렴 반경을 이제 계산할 때 조금 헷갈리니까 얘를 x의 3승을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여기가 t의 m승이 되니까 t에 대해서 이제 수렴 반경을 먼저 구하죠. 그럼 얘는 여기가 t고요. 얘는 t의 제곱이고 여기 t의 3승이 되니까 t의 m승에 대한 계수가 이렇게 되니까 am분의 am 플러스 1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게 8분의 1이 되고 t에 대한 수렴 반경은 8이 되겠습니다. r분의 1이니까. 그러면 x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t가 x의 3승이니까 x의 3승이 8보다 작아야 되니까 x는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때는 r이 2가 되겠죠. x에 대해 x에 대해서 따질 때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주어진 경우도 x에 대한 파워 시리즈가 되는데 파워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전부 다 0이니까 x에 대한 파워 시리즈는 되는데 요 문제를 따질 때는 x를 가지고 따져야 되니까 치환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파워 시리즈에 대한 이론은 아주 좋은 성질들이 많은데요. 파워 시리즈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미분을 한 거는 이렇게 주어지니까 저기 이때 AM 항하고 AM 플러스 1항하고 따지면은 이 리미트가 누구하고 똑같아지느냐 그러면 얘와 얘가 1에 수렴하니까 비율이 이때도 뭐 그냥 원래 주어진 R분의 1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뭐 2차 미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게 성립하고 YX가 파워 시리즈로 주어지면은 1차 미분, 2차 미분, 3차 미분 모두 똑같은 수렴 반경을 가지게 되고요. fx와 gx가 서로 다른 함수인데 서로 다른 파워 시리즈로 주어졌는데 이 두 개를 대놓으면은 앞에 계수가 이렇게 될 테고요. 얘 둘을 곱해 놓으면은 서로 교차를 해가지고 여기 m승이 되는 거는 얘가 뭐 저기 m 빼기 k승 얘가 k승 이렇게 되는 걸 곱해 놓으면은 걔들이 다 m승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얘도 수렴을 하고 얘도 수렴을 해야 되니까 둘 다 동시에 다 수렴하는 것들끼리 곱하든지 대해가지고 수렴을 할 테니까 F의 수렴 반경 안에 들어가고 G의 수렴 반경 안에 들어가는 이제 X에 대해서 얘가 정의가 되니까 수렴 반경이 F와 G의 미니멈으로 택해지겠습니다. 둘의 수렴 반경 중에서 작은 값을 택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컨버전스를 따지는 거는 수렴 반경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교집합으로 따졌는데 수렴 반경으로 따지면 미니멈을 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 이론이 있고요. 자, 그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 뭐 이런 것들은 당식이 아닙니다.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 익스포넨셜 함수 얘들은 아날리틱이라고 그래, 어널리틱 함수라고 그러는데 어널리틱 함수는 어떻게 돼? 당식은 아니지만 차수를 계속 늘려가지고 파워 시리즈 형태로 했을 때 그 함수가 정의가 되면은 어떤 적당한 수렴 반경 내에서 수렴을 하게 되면은 얘들을 아날리틱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그 아날리틱이고 앞에 있는 계수들이 또 우변에 있는 요런 함수들이 x0 부근에서 적당한 수렴 반경 내에서 아날리틱이면은 이 솔루션도 every solution 모든 솔루션이 아날리틱이라.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성질이죠. 이때는 이제 앞에 계수가 1이라고 했는데 1이 아니고 어떤 아날리틱 함수가 주어졌을 때도 똑같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얘가 0이면은 저기 좀 곤란하고요. 요 앞에 있는 계수가 x0에서 0이 아니면 요렇게 주어진 경우도 솔루션이 항상 아날리틱이라. 저희는 증명이 없이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 시리즈는 굉장히 좋은 성질을 제공합니다.